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편입 이야기도 아니고 편입 문제를 푸는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가지고 있으면 좋을 만한 그런 이제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네가 그런 말 할 수 있냐? 여기 앞에 제목에 써 있잖아요. 게임 중독, 뭐 게임 중독이라고 시간적인 양으로 보면 중독이 맞아요. 중독, 게임 중독. 그리고 수능 3등급. 와, 3등급이래요. 3등급인데 약대를 준비한대요. 와, 이 사람 결국 약대를 갔을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예, 제목에서 같이 이제 저는 20대까지 하루에 게임 6시간씩 하고 막 주말에는 뭐 그냥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거 빼고 그냥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게임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진짜로. 이게 게임을 오래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의자에서 그 고정된 상태로 계속 게임만 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 허리가 굳어요. 이렇게 몇 시간 하면 그걸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제 몇 분 안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해본 게임이 없을 정도로 게임 많이 했고 지금 진짜 생각해 보면 게임은 그 즉각적으로 보상을 주잖아요. 제가 책을 읽다가 이제 보게 된 건데 게임이나 뭐 이런 놀이 이런 건 바로바로 피드백이 와요. 내가 이렇게 투입하면 이제 보상이 바로 딱 오죠. 근데 시험은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중간고사 뭐 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보셨겠죠. 뭐 중간고사를 오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전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한 일주일 정도 준비한다고 하면 일주일 준비해도 그 보상이 일주일 뒤에나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월요일 날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보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화요일에도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 6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 유혹들이 저를 이제 괴롭히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당연한 거죠. 즉각적인 보상이 좋지 누가 그렇게 느려 터진 보상을 좋아하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인생을 막장으로 살았는데 30대인 지금은 그래도 약학대학에 들어와서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결국 이제 들어왔지만 이제 들어오실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무언가를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마인드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그리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으면 내 인생에 1년에서 2년 짧게 짧게는 그래도 세이브할 수 있었겠다. 라는 생각을 가져서 한번 여러분들께 그 마인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녹화를 하는 거죠. 여기도 나와 있지만 뭐 제가 30대에 대학을 다닌다는 것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죠, 사실. 네, 뭐 보통 다 대학교는 뭐 졸업하신 다음에 20대에 다니시니까. 그리고 저는 전적대 졸업했고 군대 갔다 오고 현재 약대 이제 4년 졸업하면 거의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는 덜 학교 다니고 더 빨리 사회에 나가게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이제 또 찍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네 가지입니다. 딱 네 가지. 네 가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하라. 일단 하라. 뭔가 강렬하죠. 일단 해라. 2번 가능성을 생각해라.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3번 A 플랜, B 플랜을 만들어라. A 플랜, B 플랜 만들어보래요. 그 다음에 4번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래요. 와 진짜 이게 딱 보면은 뭐 진짜 이 자식 무책임하네. 일단 하라고 시작한 다음에 4번에는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대. 그냥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런 뉘앙스로 들리잖아요. 딱 제목만 보면. 근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1번에 일단 하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시험을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뭐 책 살 돈도 없어요. 만약에 교재 살 돈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겠어요? 교재 살 돈, 뭐 강의를 볼 돈, 뭐 강의를 들을 어떤 여건, 뭐 무료 강의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교재는 사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중요한 게 본인의 의지 유무만으로 시작이 가능하다면 일단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도전하기를 되게 꺼려해요. 왜냐? 내가 도전하고 실패를 하기 싫거든요. 사람 심리가 사실. 내가 이걸 해서 안 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실패했다고 낙인 찍히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뭘 준비하면 사람들은 주변에 안 알려요. 왜냐면 내가 주변에 알리고 시작했다가 막상 그 일이 안 되면 제가 실패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쪽팔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얘기 안 하고 뭐 그냥 시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바로 포기해 버려요. 왜냐면 어차피 주변에 내가 이거 시작하는 것도 모르고 알리지도 않았으니까 쪽팔리지도 않죠. 근데 내 자신은 알잖아요. 내 자신은 이거 했다가 포기하고 실패한 걸 내 자신은 알잖아요. 포기했으니까 실패한 거죠. 전 포기 안 하면 실패했다고는 말 안 해요. 근데 포기했으면 실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일단 하라고 말씀드린 거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면 시작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조언 같은 거 들을 필요 없습니다. 주변에 뭐 물어보고 나 이거 할까? 나 저거 할까? 물어보지 마세요.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면 그리고 내가 그걸 할까 고민했으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을 돌이켜 봤을 때 1년이라는 시간은 미래에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이에요. 1년은 그렇게 엄청 귀중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 일을 도전해 볼 정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합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생각하라 해요. 그러니까 뭐 짧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일어서서 제자리 멀리뛰기를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제자리 멀리뛰기를 했죠? 몇 미터까지 뛸 수 있을까요? 사람이 보통 아세요? 모르죠. 몰라요. 저도 지금 일어나서 제가 뛴다고 했을 때 몇 미터 뛰는지 저도 몰라요. 여러분은 아실까요? 모르죠. 안 뛰어봤으니까. 근데 뛰어볼 거 아니에요. 제가 하랬죠. 일어나서 뛰어보는 거예요. 뛰어보니까 한 1.5m 뛰더라. 아, 그러면 1.5m 뛸 수 있구나 알았잖아요. 그런데 누가 와서 얘기해 주는 거죠. 야, 2m 이상 뛰어야지 합격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전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2m를 뛰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죠, 매일. 만약에 그게 목표라면. 그래서 뭐 160, 180, 190, 2m 1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뛰어보면 결국엔 내가 이걸 성공할지 성공 못할지 그 누구도 몰라요. 지금 제가 일어나서 뛰어봤는데 1m 뛰었어요. 1m. 근데 합격이 2m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 이거 아예 안 되겠네. 안 되겠다 하고 빨리 접는 것도 능력이에요. 내가 한번 뛰어보니까 80m, 80cm밖에 못 뛰어요. 근데 합격이 2m래요. 그럼 거의 한 3배를 뛰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 내가 아무리 뛰어도 2m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바로 접는 거예요. 그럼 1년이라는 시간이 뭐 날아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년이라는 시간이 날아간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했는데 안 되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날린 시간이 아니라 안 되는 걸 알게 된 시간이에요. 알게 된 시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1년이 어디로 증발한 게 아니라 내가 80cm밖에 못 뛰는구나를 알게 된 기회의 비용이었다는 거죠. 그럼 나는 이 80은 어디 가서도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내가 뭐 하니까 나 80cm밖에 못 뛰어. 그러면 다른 일을 아예 그런 관련된 일을 도전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또한 나의 얻은 경험치가 된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3번에 이 정도로 이제 가능성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번에 A 플랜, B 플랜을 만들어라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A 플랜이 시험이라 하면 B 플랜이 반드시 이제 존재해야 돼요. 근데 물론 B 플랜이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시험을 2번, 3번 볼 때쯤이면 본인 스스로한테 이제 한번 물어봐야겠죠. 이거 진짜 2m 뛸 수 있어? 나 이거 2m 넘을 수 있어? 나는 계속 맨날 연습하고 운동하고 막 계속 하는데 계속 195, 190, 197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시험에서의 낙방이 계속되면 B 플랜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2m 목표인 데가 있는데 어디 옆 동네 가니까 180cm에도 합격을 해주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럼 난 지금 충분히 193, 195, 197 평균적으로 190이 계속 넘어가잖아요. 그럼 내가 2m를 이제 못 넘어갈 것 같으면 옆 동네에 가서 180이 넘으면 합격인데 가서 180은 충분히 넘으니까 거기서 180을 넘어서 그쪽 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계속 끝까지 A만 고집할 수 있겠지만 이제 타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은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가로치고 써져 있죠. 저는 기술직이나 전공 쪽으로 취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만약에 떨어지면요. B 플랜이죠, 이게 저의. 그래서 이 상황을 아까 뭐 제자리 멀리뛰기에 비유했는데 이제 진짜 시험에 비유를 해서 한번 오른쪽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100점을 맞으면 합격하는 시험이 있어요. A라는 친구는 85점, B라는 친구는 45점을 맞았죠. 그래서 처음 시험을 봤을 때 붙으면 좋겠으나 못 붙는 상황으로 설명을 드려야겠죠, 당연히. 붙은 상황이면 이제 설명 드릴 게 없잖아요. 무조건 처음 봤는데 다 붙어버리면은 뭐 이런 거 찍을 필요도 없죠, 사실. 그런데 이제 A에서 이 친구가 이제 100점 내년에 그 이제 2번 보는 시험에서 붙어버린 거죠, 100점으로.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자기의 목표한 바 이뤘으니까 이제 제가 말할 대상은 아닌 것 같고 알아서 이제 자기 인생을 살면 되는 거고, 이제 밑에 B 친구는 제가 말했죠 아까 X 뭘까요? 포기를 한 거죠.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해서 자기가 이제 55점 이거는 도저히 55점은 못 채워. 난 그냥 빨리 접는다. 그래서 빨리 접었어요.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기를 1년 투자해서 자기의 그 할 수 있는 능력을 본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45점? 아니 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75점을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비교하게 된다고요. 첫 번째 45, 두 번째 75. 이만큼 올라간 점수만큼 올라가면 난 내년에는 붙겠다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붙게 됩니다. 근데 해피엔딩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불합격이 돼요. 그때쯤 오면 이제 36개월이 지나가 있고 내가 이 시험 어떤 특정 시험을 3번 본 경험자가 되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이제 N수생이라고 부르게 되겠죠. 어떤 시험이 됐던지 간에 편입이든 수능이든 공무원이든 뭐 각종 시험과 관련해서 이제 N수생으로 불릴 만합니다. 3번 이상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A 플랜, B 플랜을 이때 만드는 거예요. 언제쯤? 3년이 지나고 36개월이 지났을 때 B 플랜을 점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뭐 2년에도 왜 1년에도 안 만들고 2년에도 안 만들고 왜 갑자기 3년에서 만드냐? 그 이유는 뭐 우리나라에서 뭐 이것도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뭐 고시라고 불리는 시험들이 있잖아요. 뭐 행정고시 뭐 그런 고시들, 뭐 사법고시는 지금 없어졌지만, 근데 행정고시 같은 경우가 뭐 가장 어렵다고 하는 뭐 고시 같은 그런 5급 공무원 그런 시험들이 평균 수험생 생활이 36개월에서 40개월 사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준비하시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어떨까요? 평균적으로 되게 머리가 이제 좋거나 머리가 좋다고 표현하기엔 좀 약간 제가 그런 말을 좀 싫어하는데 그런 쪽에 관련돼서 이제 능력이 특출나신 분들이겠죠. 보통 평균으로 잡아서. 네. 뭐 그냥 까놓고 말해서 뭐 스카이 다니시는 분들이 뭐 그런 걸 많이 준비하시겠죠. 뭐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항상 편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시험을 준비했을 때 평균적으로 36개월에서 40개월 사이에 합격 기간이 걸린다면 어떤
우리가 그런 시험을 보통적인 사람, 저도 포함해서 보통적인 사람이 보통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똑같이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특출난 사람이 특출난 시험을 3년을 걸려서 평균 합격을 한다면 보통적인 사람은 보통 시험을 3년 정도 준비를 하면 붙어야 된다라는 평균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3년을 해봤을 때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붙어야 되는 그 기간의 평균 그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3번을 봤는데도 떨어졌다면 이제 B플랜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B플랜 뭘 할까? 이제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에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B플랜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바로 그냥 나 3번 봤는데 안 됐으면 그냥 다른 길로 가야겠다 해서 이제 다른 길로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닌데 나는 이제 15점밖에 안 남았잖아, 할 수 있어, 나 내년에 진짜 할 거야 해서 또 시험을 보시는 분이 있겠죠. 그럼 저는 다른 길로 가시는 분들은 어차피 다른 길로 가실 거니까 상관없어요. 이제 다른 길로 가시는 분들은 다 또 그쪽의 길로 가셔서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꿈을 이루시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또 4번째 시험을 준비하는 이 4번째 시험을 준비하는 A 케이스에서 4번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A 케이스에서 4번의 마인드를 가져라. 그게 뭐냐?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4번째 시험을 봤는데도 90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또 이 사람도 계속 반복이에요. 90점이 나오면 이 사람도 또 A 시험을 5번 볼지, 또 아니죠, 다른 길을 갈지, 이 A, B는 바뀌지 않아요. 이제 이 사람한테는 무조건 시험을 또 보거나 다른 길을 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나뉩니다. 그때 시험을 볼 거라면, 다른 길은 말하지 않아요. 시험을 볼 거라면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러면 붙을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데 시험에 붙어? 이게 뭔 말이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포기하고 B플랜으로 돌아갈 용기를 가져야 한대요. 제 사례를 직접 말해보겠대요. 2020년 피트 본고사 일주일 전까지 화학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대요. 피트라는 시험은 1교시에 화학, 2교시에 유기화학, 3교시에 물리, 4교시에 생물을 보는 시험이에요. 근데 이제 걱정이 가득했대요. 1교시에 보는 화학이. 네. 일주일 전에 이제 형한테 전화가 걸려 오는데, 나 지금까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번에 시험 마지막으로 볼게 라면서 형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시험 보고 안 되면 다른 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하고 전화를 끊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기술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기술직으로 나가거나 전공 살려서 그냥 전공 일을 하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형한테 그렇게 말한 거였어요. 사실 이제 그만 봐야지 또 해서 또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봤죠. 그런데 시험을 봤던 것 중에 제일 잘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떨어지지 않고 붙어버려요. 또 붙어버리니까 사실 포기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게, 그러니까 붙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용기라는 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왜냐면 제가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제가 만약에 포기해서 지금 기술직을 하고 있으면 이게 설득이 되겠죠. 명분이 생기죠. 근데 제가 붙었기 때문에 이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얼마나 큰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용기를 사실 가질 필요가 없었던 이유가, 이 앞에 것만 하시면 돼요. 내가 누군가한테 진심으로 이 시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속일 수 있을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떨어졌다면 포기했을까?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말하는 거죠. 그냥
주변한테 말해서 나 마지막으로 볼게. 배수해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시험에 임하는 거죠. 그러면 누구보다 간절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이 간절해지면 진짜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걸 이제 전 느꼈어요. 전 제 스스로 느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마인드 자체가 사실 뭐 처음 시험을 보거나 두 번째 시험을 보거나 안 생겨요. 저는 절대 안 생긴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시험 떨어져도 아 그냥 내년에 다시 보면 되지 이러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고, 두 번째 떨어져도 아 이거 평균 시험 준비하는데 평균 한 2, 3년 걸린다는데 내년 난 지금 2년이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3년 뭐 4년 5년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3년 4년 5년 6년 막 이렇게 가면 언제 생길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시험을 본다면 그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까지 속이는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배수를 쳐서 그 시험이 마지막이 되는 시험으로 만들자라는 게 이 영상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편입 준비생 분들이 많을 수도 있고, 뭐 수능을 보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볼 수도 있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볼 수도 있지만 모든 시험에 대해서 이 말은 저는 다 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전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도전이죠. 도전하시고 그리고 한번 자신의 그 능력치를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A 플랜, B 플랜까지 만들 수 있는 기한까지 도전을 하셔서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